네, 오늘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오늘 주제는 시대 변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인트로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한상복이라는, 지금은 작가예요. 이전에는 기자였고, 서울경제신문 기자였고요. 이분이 지금 배려, 경청, 정말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상복이라는 분을 네이버에 치면은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할 때 참 재미난 일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한국의 부자 100명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죠.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다양한 부자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운이 좋아서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19이 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또는 방역업체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19이 오고 나서 이분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단지 그 시기에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 시기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허영만이라는, 우리 타짜 식객 아시죠? 이런, 뭐냐면 화가가, 만화가가 이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부자사전이라는 또 만화를 1, 2권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운을 가졌을까,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자, 기회를 잡는 법인데 잘 들어보세요. 보통 크게 운이 있었던 시기를 다섯 개 정도의 시대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 3만 년 전의 원시 사회죠. 보통 지배층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지배층은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숲속에서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이 생활을 농경사회, 그 다음에 농경사회가 오기 약 2만 7천 년 동안 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약 힘이 없는 5%가 항상 물건을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숲에서 난 벗어나야 되겠어. 나는 이 사람들의 약탈 안 당하는 강가 쪽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래, 강가 쪽에 가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이래 보다 보니까 강가 주변에 곡물들이 재배가 돼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 보니까 나는 그 곡물들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같은 친구들 95%가 이 5%도 보고 놀립니다. 왜 힘들게 땅을 밭경작을 하고 땅을 이렇게 손질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렸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워져 빙하기가 오고 그런 어떤 힘든 시기가 오게 되면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짓던 이 5% 계층이 이제는 이런 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가 되고, 어떤 땅을 가지고 있던 이제 지주들이 이제 지배층이 되고 당연히 농사를 짓고, 피지배층은 소작농 또 노예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작농 노예들도 하도 일을 많이 하는데 같은 시간대면 어차피 일할 거면은 나는 좀 생산량을 더 올리고 싶어 하면서 곡괭이도 만들고 쟁이도 만들고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95%가 그냥 쉬지, 뭐하나 밤에 그런 거를 하고 그래 하면서 놀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는 산업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주들 역시도 자기들의 뭐냐면은 부자를 자기들의 어떤 자본을 유지하고 싶어서 뭐냐면은 화폐란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예요. 당연히 공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300년 전이죠. 약 1780년대 이제 보면 방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때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배층이 되고 나머지 피지배층은 바로 노동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산업사회 때를 맞이한 우리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들은 이때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기술 배우라고. 기술 배우면 너도 운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 5% 역시도 뭐냐면은 하루 종일 노동하다 보니까 내가 지배층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는 너무 많은데 노동자를 가르치는 설명을 해주고 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간 대학교를 다녀볼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친구들은 95% 뭐냐면 꿈깨 뭐냐면은 그냥 쉬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올라갈 나무도 쳐다보지 마라. 올라가기 힘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을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 역시도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 지식 사회가 또는 바로 30년 전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인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다시 자본은 세습이 됩니다. 자본이 세습이 되고 뭐냐면은 정보 지식이 중요 시대는 사회죠. 이러면은 정보 지식이죠. 지식, IT 보통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 피지배층을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이런 정보 지식 사회에 도달할 때 뭐냐면 기회를 가지는 사람을 우리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 어떻게 했죠? 공부해라. 맞습니다. 공부해라. 아직도 공부해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이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냐면은 바로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는 엘빈 토플러 3년 전에 작곡하신 미래 석학자 엘빈 토플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 웨이브라는 게 뭐냐 물결이라는 게 아니고요. 웨이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칠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결이라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보면 The Fourth Wave가 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5%는 뭘 준비해야만 기회를 가질까? 그리고 나머지 95%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주제예요. 근데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3의 물결이 198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970년도에 이렇게 제3의 물결을 하기 전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의 책을 적었습니다. 뭐냐면은 미래 충격 The Future Shock이라는 보면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973년에 하버드 심리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있는 핵심적인 내용, 메가 트렌드가 사라지고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버드 심리학과를 다니면서 기업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기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말고 마이크로 개개인에 맞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이크로 소프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읽어서 내가 준비를 함으로써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제3의 물결이란
만드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듭니다. 뭐냐면은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자라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하면 좀 긴데 이 베이스가 뭐냐면은 월마트가 생기면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 프로슈머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프로슈머가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와 이제 하나 어떤 연결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1990년도에 뭐냐면은 부의 미래 권력 이동이란 책을 만듭니다. 부와 권력이 이 프로슈머란 계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부도 미래도 바뀐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뭐냐면은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제 대공황이 찾아올 거다. 왜냐면은 불황기와 불경기가 있습니다. 불경기는 뭐냐면 내 친구의 내 주변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 시기고 불황기는 내 직업이 사라지는 시기인 거죠. 그런 불황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보통 80년에서 100년에마다 보통 불황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왔죠. 그래서 지금 2020년을 대공황의 시기라고 이제는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황의 시대 때 이 프로슈머의 계층들이 왜냐하면 10억 명이 부를 나눠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면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오리지널 이름이 뭐냐면은 프로슈머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를 나눠 가지는 식의 때가 온다는 거죠.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3, 4년 전까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런 계층들이 다양하게 왜냐면은 기존의 소비자이지만은 생산자였는 유통의 영역, 생산자의 영역을 차지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드리면은 이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좀 정의를 해보면은 창조, 문화, 융합, 사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시는 똑같이 아직도 85%의 100명 중에 85%는 세습 부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본이 하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나머지 15%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10대 부자를 보면은 다 이 영역에 있는 부자이거든요. 이 영역에 있는 부자이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쭉 지워보겠습니다. 지울 게 많네요. 네. 자, 이 정도 치우면은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뭐냐면은 창조란 것은 더 이상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을 융합시키는 것을 이제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말하는 트렌드인 거죠. 이걸 만들려면은 바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을 합한다고 문화가 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볼링장과 펍, 커피숍과 카페, 커피숍과 서점, 북카페 이런다고 그게 문화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 문화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사람의 제곱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사람들이 회원, 개인정보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온 거죠. 이 공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승강장이라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승강장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를 넣어서 내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회원과 플랫폼 어떤 플랫폼을 내가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폼에 보면은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우버까지 보면 이런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우리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을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진 그런 회원을 가진 네트워크를 가진 자, 아니면 네트워크에 걸린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네트워크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이마트, 홈플러스, SK 이런 네트워크에 걸린 자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95%도 세습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가난한 줄 모르는 거예요. 가난도 세습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가난한 줄도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회를 가진다는 거는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플랫폼을 만드는데 회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가가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회를 가지는 방법.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플랫폼 비즈니스와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까지